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최근 바이오 트렌드는 ADC, 그다음에 TPD, RPT 등으로 매우 선명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모달리티 관련한 주식들도 최근 성과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신약 승인 관련한 기업들, 임상 결과를 잘 발표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업체들 위주로 해서 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8월에 유한양행 신약 승인 결정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9월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분하게 바이오 공부를 해왔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은 투자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의 바이오 소식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바이오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8일에서 9일인데요. 앞타바이오 기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올려야 되는데, 따라서 기술 수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기술 수출이 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매매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월 15일 유전자 세포 치료제 전문 배양 배지를 생산하는 엑셀 테라퓨틱스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 주간 동안 주가 움직임이 컸던 종목 한 개를 골라서 분석해보는 이주가 웨일의 코너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주가 웨일의 코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7조 원의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는, 즉 CDM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이 7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연초 이후 1분기에는 15% 정도 연초 대비 상승해서 88만 원까지 상승을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을 1분기에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후 부진한 1분기 실적과 함께 주가는 흘러내리면서 7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즉 7월 첫째 주에 약 10% 상승하는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수급 측면을 보면 그동안 뚜렷하게 매매를 보이지 않던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2일에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10억 6천만 달러의 수주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일 수주로는 설립 이후에 최대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작년 전체 수주 금액 약 3조 5천억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서 고객사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가 또 면역 항암제, 그리고 혹은 또 ADC 치료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수주 건수가 총 7억 건으로 누적 수주 금액은 2조 5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누적 수주도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수주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생산 캐파, 그리고 정확한 납기, 그리고 품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발빠르게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시장에서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중추신경계 질환, 알츠하이머 치료 분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4공장 램프업, 그 다음에 환율 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마일스톤 수령 등으로 인해서 후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의 장기적인 수혜, 그리고 연내 ADC 공장의 가동, 2025년 2분기 초 5공장 가동 등 꾸준한 실적 상승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코너는 지난주 주가 변동폭이 컸던 화제의 종목 한 종목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바이오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되었던 미국의 주요한 지표들을 정리해 보면 미국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48.5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 정보업체 ADP가 발표하는 월 민간 기업 고용이 예상치를 또 하회했습니다. 6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예상치는 상회를 했지만 4월 그리고 5월 수치는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 시장도 점차 냉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9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지난주 4.4%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약간 불안감을 키웠지만 지난주에는 4.2%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WTI는 82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바이오는 주간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습니다. 금리는 다소 떨어졌는데 미 바이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으로 바이오텍 그리고 전체 빅파마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상승했던 그런 소규모 바이오 섹터를 보면은 ADC 그리고 TPD 관련한 주식들이 약진을 했습니다. 주간 바이오 시황 조금 더 살펴보면 금리와 바이오텍과의 관계는 좀처럼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바이오텍도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옆으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는 바이오텍 그리고 빅파마 공이 바이든의 약가 인하 발언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바이오 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시장은 플러스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제약 지수는 15.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하락했던 그 부분들을 단 일주일 만에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한 주간 동안 크게 상승한 종목들을 좀 추려보면 HLB가 60% 가까이 상승을 했고 또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등이 30% 상승을 했고요.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 바이오가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대형주들 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코스닥 제약 지수가 폭등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는 유한양행의 신약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바이오 산업을 떠받치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은 한동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트상으로 볼 때도 3월 달에 나타냈던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난주에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었기 때문에 설사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에 걸쳐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강력한 상승 흐름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산업 동향과 기업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ADC, 그 다음에 TPD, RPT에 대해서 강조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일라이 릴리가 방사성 의약품 관련한 기업을 하나 약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인수하는 옵션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라디오네틱스 온콜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암의 GPCR을 타겟하는 그런 약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선급금 1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총 계약금 1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는 이 기업을 10억 달러에 인수하는 옵션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RPT를 임상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퓨처캠 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라이 릴리는 또 한 가지, 또 도나네맙에 대해서, 이 도나네맙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았고 한 달 제형이고 상품명은 키순라입니다. 가격은 32,000달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버텍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버텍스는 다른 회사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치료제로 개발하기 상당히 어려운 약물들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치료제로 개발해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낭성 섬유증 치료제 트리카프타로 1년에 우리나라 금액으로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개의 약물이 잘 개발되었을 때 10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훨씬 더 넘기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조건은 바로 신약 연구 개발하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버텍스가 트리카프타에 이어서 개발하고 있는 반자 트리플 콤보에 대해서 우선 심사 결정 기일이 내년도 1월 2일로 예정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반자 트리플 콤보는 치료 효능에 있어서는 트리카프타하고 비슷한 효능을 보이지만 안전성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안전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패스트 트랙과 또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을 했고요. 또 EMA에서는 상업화가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캐나다, 호주, 스위스, 그리고 영국에서도 신약 심사 서류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한양행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유한양행이 꾸준하게 신약 개발 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다른 업체하고의 콜라보레이션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업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TPD, 즉 단백질 분해제 관련한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빅스 테라피틱스로부터 물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TPD, 표적 단백질 분해제 분야에서도 우리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유한양행 같이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모달리티를 확보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ADC, TPD, RPT라는 것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 있는, 그리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로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관심을 더욱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ADC입니다. 그런데 앞에 붙는 항체가 단클론 항체가 아니라 이중 항체를 붙이겠다라고, 그래서 ADC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ABL 바이오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1,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중항체 3개 물질을 내년까지 IND 신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향후에 특히 이 이중항체 플랫폼들은 단일 항체보다 특이성이 좀 좋거나 아니면 단클론 항체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보다 특이성이 있다. 그래서 효능이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L 바이오도 우리가 ADC 업체로서 향후에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꼽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에는 사노피에 기술 수출한 그런 물질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마일스톤까지 합친다 그러면 이번에 유상증자 대금까지 합쳐서 한 4천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그런 그 파이프라인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1순위 종목에 포함을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HLB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HLB 리보세라니 병영요법에 대해서 미국 FDA와 미팅을 가진 결과 재심사를 위한 캄렐리주맙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할 것을 권고를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항선은 별도의 실험이나 서류 준비 없이 FDA에 BLA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즉 비모와 관련한 이 비모 실사와 관련해서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재심사 기간 중에 FDA가 비모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알테오젠과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식약처로부터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주에 대한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테르가제주는 알테오젠이 개발한 자체 시판 허가 첫 품목으로 필러 부작용이라든가 안과수술 보조제, 또 통증 완화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간바이오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물과 관련한 지표가 안정됨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사성 의약품과 관련한 일라이릴리의 추가적인 약물 그리고 기업 인수 가능성에 대한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제와 관련된 말씀도 드렸고요. 또 유한양행이 PPD 단백질 분해제 쪽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ABL 바이오 ADC 이중항체 ADC 쪽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말씀. 그래서 RPT TPD, ADC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 탐방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